삼성, SDI, 포스코, 컨콜 있었죠 어제. 이 그룹과 기업에 숨어있는 2차전지 투자 포인트 전망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이제 부랴부랴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죠. 일단 SDI 실적 안 좋았습니다. 실적이 3분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뭐 다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3분기도 배터리 기업들, 소재 기업들, 장비 기업들, 셀사부터 해갖고 다 안 좋을 거예요. 좋은 기업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LG엔솔이 전분기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좀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맏형이 잘 나왔으니까. 근데 줄줄이 사탕으로 지금 나오는 애들이 그닥 좋지 않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도 나오는데 저도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예상치에 턱걸이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삼성 SDI도 이익이 그렇게 좋게 안 나왔어요. 1299억 원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깎였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적 좋지 않습니다. 빨간 부분만 시간 관계상 보시면 되는데요. 급한 분들은 전분기 대비로 봐요. 왜냐면은 하락하고 있는 섹터는 전년 동기 대비 부분 당연히 지금 꺾였기 때문에 업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당연히 안 좋죠. 그럼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업황이 개선이 되면 올해 3분기 대비해갖고 내년 3분기는 좋아질 거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뭘 보면 되냐면 전분기, 그 전분기 해갖고 분기별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전분기 대비로 봐도 감소폭이 꽤 커요.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할 리는 없는데? 어차피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예정됐던 실적 부진인데 전분기 대비해서는 왜 이러지? 라고 봤더니 일단은 편광필름 사업 양도를 한대요. 그럼 편광필름 사업에서 나오고 있는 수익들을 이제 빼는 거죠. 영업손익에서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분리하니까 이익분이 빠져나가니까 이익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것까지 계산을 해도 1413억 원 얼마 안 돼요. 어떻게 해도 전분기 대비 실적이 둔화된 게 확실한 겁니다. 전지 부분 매출은 3조 6,720억 원. 전분기 대비해서도 전지 부분 매출이 5% 크게는 안 줄어들었고요. 전기 쪽은 그 배터리 쪽이 5%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이게 또 이제 전분기 대비 69%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매출은 크게 안 줄었는데 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폼팩터별로 흐름이 좀 엇갈렸는데 각형 같은 경우에는 P6 여러분 P6 하면 아셔야 돼요. P6 뭐예요? 에코프로비엠하고 수주가 떴던 그 에코프로비움에서 양극재 되고 있는 각형 배터리죠. 이게 성능이 좋아요. 왜 성능이 좋고 P6가 인기가 좋으냐면은 주행거리가 길어집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곳에서는 주행거리가 길어야 돼요. 긴 걸 좋아해요. LFP가 미국에서 어려운 이유예요. 땅덩어리가 넓은데 이거 뭐 200-300km 가서 되겠어요? 최소한 500km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울트라 하이니켈 혹은 이제 9반반 정도까지 가주는 굉장히 좀 팔 하나하나 9반반 요 정도 가려면 이제 양질의 양극재를 써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P6에 들어가는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거든요. ACA. 그거 이제 그 캠6, 캠7, 캠8에서 나오는 것들 요런 것들로 이제 각형 전지가 나가면서 매출이 성장돼 가지고 얘가 성장세가 보여줬던 거고요. SBB가 이제 삼성의 이제 배터리 그 ESS 하는 그 모듈이잖아요. 컨테이너처럼 쫙 모아가지고 에너지 밀도를 30몇 % 올렸고 그래가지고 그냥 꽂으면 되는 거고 얘가 지금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잘 팔렸다는 거예요. 올해 이제 좀 좋았거든요. 원형 정지는 실적이 하락했어요. 그리고 파우치형은 신규 스마트폰 출시 효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잘 보시면은 수주 확보하고 SBB 1.5 출시하면서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했는데 4분기는 좀 어려워요라고 보수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왜냐면은 고부가 제품의 판매도 확대할 예정이긴 한데 스텔란티스 조인트 벤처가 지금 빨리 나와갖고 12월부터 조기 가동을 하는 거고요. 근데 수요 성장세 둔화가 있고요. 고객 재고 조정을 해야 돼요. 연말이잖아요. GM도 그랬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 연말에 재고 조정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실적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4분기는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4분기 전망 안 좋다. 이렇게 지금 각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2분기, 3분기, 4분기 보수적인 실적 전망치가 나왔어요. 근데 주가가 생각보다 들것 꺾였거든요. 왜 그래요? 향후 전망, 가이던스를 좀 제시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올 12월에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 이게 스타플러스 에너지라고 하는데 얘가 지금 첫 라인이 12월부터 좀 빠르게 가동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연산 33기가와트시 규모의 캐파를 확보를 한 거고요. 이게 램프업을 좀 단축할 수 있었던 게 본인들의 노하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단기간 내에 최적의 수요를 확보하고 수요를 잡고 고객 수요에 대응하겠다. 그래서 올 4분기에 이렇게 조인트 벤처가 움직이긴 하는데 4분기는 좀 보수적이고요. 내년이 조금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은 스텔란티스 신차 나오고요. 뭐 그러면서 SP 라인을 풀캐파로 가동을 하면 차량 대수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AMPC가 지금 130억 정도도 안 되고 있는데 AMPC를 통한 이익 개선이 되길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조인트 벤처 GM하고도 이거 계산했죠. 그 각형 프리미엄 배터리 P6를 공급해갖고 이게 4공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4공장에서 지금 GM에 공급할 예정이다. 어떤 거를 P6를. 얘네들도 GM도 지금 엔솔이랑 지금 원통형 배터리로 막 하고 파우치겠죠? 파우치를 막 쓰고 있다가 그 파우치형은 너무 종속되잖아요, 배터리사한테. 그러니까 원통형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좀 바꾸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들어온 게 각형 프리미엄 배터리 P6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에코프로 비행 거 들어가는 거. 그럼 삼성 SDI는 유일하게 AMPC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25억 수준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몇천억씩 나오는데. 근데 이제 올해 연말부터 해갖고 내년에는 AMPC가 이제 확 늘어날 거 아니에요. 차량이 판매가 되니까. 그러면 이익이 잡히겠죠. 세액공제를 받으니까. 그러면 이 잡힌 이익은 그냥 오롯이 이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익 증가의 절대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없던 매출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MPC는. 그리고 ESS의 강자 삼성 SDI의 ESS 전체 매출은 전분기 대비 20%의 지금 늘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ESS 강자가 얘네 원래 ESS 잘하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하고 있었고 그래서 매출이 잘 늘어났고 이번에 수요가 증가한 거는 AI 발전에 따라서 전력원 수요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ESS의 필요성이 늘어났어요. 태양광 만들고 풍력 만들고 그러면은 전력 어디다 둬요? 그쵸, ESS에다 넣어야 되니까 삼성 SDI의 이 SBB가 굉장히 또 성능이 좋다고 에너지 밀도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개선됐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판매가 많이 됐고 그리고 향후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ESS 관련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 이번에 그렇고 ESS로 꽤 먹고 살았어요, 이 회사는. 그리고 유럽 쪽도 생각 중이고 LFP 기반 ESS를 글로벌 시장에 공급한다 이런 계획을 지금 하면서 LFP 셀 검증을 마쳤다. 지난달부터 좀 봐야 되는 게 울산 사업장에 마더라인 구축해가지고 해외 생산 또 이제 거점까지 세우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컨콜에서 나온 거죠. 향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다. 그리고 원형 전지는 수요 회복 지연 등 어려운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46파이 등 의미 있는 성과가 기대된다. 이게 일단은 2025년도에는 자동차용은 아니고요. 다른 용도로 해갖고 46파이가 먼저 나오고 이제 고객사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의미 있게 얘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유럽 시장 자체 개선에 따라서 내년도 실적 기대감도 언급을 한 건데 일단은 보면은 유럽 시장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때요? 실적 방어가 안 됐었어요, 얘네들이. 근데 보수적으로 컨콜을 진행을 한 거죠. 4분기 좀 어렵고요. 내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랑 비슷해요? LG엔솔이랑 비슷했어요. LG엔솔이 보수적으로 한 게 진짜 4분기는 그냥 4분기까지 좀 힘들겠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내년에 그 LG엔솔은 내년도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몸을 많이 사렸죠. 최악의 경우를 얘기를 하면서 가이던스 하단을 제시를 한 게 아닌가 저는 뇌피셜을 굴려보는 거고요. 왜? 너무 높게 제시했다가 안 맞으면 혼나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본 거예요. 근데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장밋빛 미래를 전망한 건 아닌데 어떤 현재보단 나은 미래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정리는 좀 터프하게 했어요. 투박하게 했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의 급격한 하락을 이거 보면서 내년엔 좀 괜찮겠는데? 라고 본 거. 특히 ESS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나온 거가 내년에도 이어지면 괜찮겠네? 라고 본 게 아닌가? 라는 추측인 거죠. 만일 어제 시장이 좀 좋았다면 오후에 그 금투세가 오히려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어제 사실 김병완 위원장이 저희 경제 이슈 쇼츠 보셔도 알겠지만 금투세 폐지를 한 번 더 외쳤거든요. 어제 정부청사에서. 그런 분위기가 나왔으면 상승 분위기도 좀 나올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리는 거고요. 이번에는 역시나 실적이 안 좋았던 포스코 그룹을 보는 건데 얘네도 안 좋았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영업이익 7,4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 갖고 이익 줄어들었는데 전분기 대비 보자 그랬잖아요. 전분기 대비해도 전분기가 얼마였어요? 18조 5천억 원 7,250억 원. 이게 조금씩 이제 감소했어요. 그럼 뭐예요?
철강하고 2차 전지 시황 회복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양 날개가 철강이랑 2차 전지 소재인데 둘 다 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도 향후를 봐야 된다. 이번에 안 좋을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얼마 전에 드렸었어요. 실제로 안 좋아요. 전분기 대비해서 보자 그런 건데 얘가 좀 아쉬운 게 전분기 대비해서 계속 개선이 되고 있던 앤데 요번에는 전분기 대비 매출이 1%, 영업이익도 1.2% 소폭 감소했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아쉽긴 해요. 음극재 부분만 좀 괜찮았으면 이거는 또이또이 나왔을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아깝긴 합니다. 어쨌든 뭐 조금 감소를 했어요. 이거는 뭐 팩트니까 이거를 뭐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죠. 대신 뭐 유사 수준이다. 시장에서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철강 부분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만 좋을 거라고. 이게 시장에서 다 들리고 있어요, 얘기들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사업 부분이 좀 괜찮아져요. 그래갖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잘 나온 거고요. 포스코 ENC도 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철강은 지금 조금 나아지고 있대요. 그리고 인터내셔널도 괜찮아. 근데 이제 지적받은 건 2차전지 소재 부분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진짜 적지 않는 게 다행일 정도입니다.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이 14억 원이에요. 야, 이게 말이 되니 싶을 정도로 구멍가게 매출이 나와버렸죠. 뭐야 그런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이거 적자 얘기했거든요. 적자는 안 나왔어요. 시장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그 2차전지 특히 양극재 매출 적자 나올 거라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포스코 퓨처엠 지금 적자는 안 나왔고요. 이게 발목 잡은 게 음극재 판매였어요. 양극재도 지금 판가 하락이 좀 있고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음극재 판매 감소가 영업이익 감소, 2차전지 사업 신규 법인의 준공 초기 가동 비용 들어가니까 영업 적자가 좀 확대됐다. 그래서 적자는 간신히 면했다. 체면치레도 못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왜 그랬냐면 음극재 부분이 중국산 흑연을 배제시키는 FEOC 규정이 사실은 이제 당장 시행이 돼갖고 내년부터 들어가는 건데 광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유예가 됐어요. 2026년 2월까지. 왜냐하면 중국산을 쓰지 않으면 이게 그 쇼티지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입장에서는 우리 걸 풀캐파로 돌려서 팔 수 있는 거지만 우리 걸 풀캐파로 돌려서 다 팔아도 다른 기업들이 FEOC 때문에 중국산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게 멈춰요, 가동을. 그래가지고 미국에다가 막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유예를 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한테는 숨을 돌릴 시간을 준 건데 중국 기업도 땡큐를 한 건데 포스코 퓨처의 입장에서는 음극재 판매를 우리 걸 쓰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게 단가가 더 비싸, 중국 거보다. 그러니까 포퓨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던 거죠.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거 2025년도까지는 그러면은 수요 회복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책 지원 얘기들도 지금 필요하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3분기에 뭐예요? 예상을 밑도는 성적표를 받은 거고 4분기 가이던스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4분기 일단은 보수적입니다. 4분기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판매량도 좀 소폭 증가할 것 같긴 한데 제조 원가 측면에서는 4분기가 3분기보다 조금 더 좋긴 한데 판매 환경 자체가 안 좋아요라고 좀 약간 사사무사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4분기도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특히 중국 부양책이 나오면서 철강 가격은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할 거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2차전지 소재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튬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튬이 여기는 이제 거의 알짜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데 리튬 사업이 이제 개화를 하면서 리튬 가격이 올라가 줘야 이게 폭발적으로 이익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연 6만 8천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9만 3천 톤 생산 능력 보유한다. 그래서 이건 시점은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튬 가격을 잡기 위해서 원가 절감을 일단 하겠다. 그리고 리튬이 지금 가격이 싸니까 이럴 때 나가갖고 광산 확보하고 염호 확보하면서 그리고 니켈도 막 이렇게 사면서 이렇게 좀 협업을 하고 또 매입을 하면서 나중을 대비를 하겠다라고 우량 자산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리콘 솔루션 공장은 이건 자회사에 있다가 이제 완전 자회사에 있다 빠져나간 거거든요. 실리콘 솔루션 공장이 이게 실리콘 응급제하는 회사예요. 그래갖고 다음 주에 준공을 해요. 그래갖고 그 준공이 앞서갖고 국내 3사는 물론이고 일본 피선 파나소닉 얘기하는 거겠죠. 뭐 유로 M사 미국의 여러 업체하고 협의를 언급하면서 테스트 좀 하고 있고 인증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인증이 진행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바로바로 넘어가는 거니까 실리콘 응급제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고 가장 앞선 기업이니까 이게 컨콜 때 실리콘 솔루션 공장 얘기한 거는 그래도 우리가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어때요? 라고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인도 협력 말씀드렸잖아요. 철강 상공정 중심의 투자 계획인데 인도 최대 철강사 JSW 그룹하고 합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500만 톤 규모의 일관 제철소를 건설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LFP
관련 협력 검토까지 마쳤는데 인도도 조그마한 차들이 좀 유행이잖아요. 뭐 타타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작은 차에 LFP 넣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환경들이 좀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포피에서도 LFP 양극재 하고 있잖아요. 그거 맞춰가지고 이제 협력 계획 밝힌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고 지적받은 게 5조 들어간다. 500만 톤 규모의 일관 제천소 이거 5조 있냐 니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그 삼각전 영업이 에비타로도 충분히 4, 5년에 걸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 이익은 나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돈 있는 거 맞아 하고 확인해 보니까 유유 자산은 충분합니다. 현금 자산만 해도 8조 원이 돼요 지금. 그래갖고 요 인도 투자의 좀 어려움 같은 경우에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뭐예요? 투자와 동시에 구조조정도 하겠다. 이런 계획도 하지 말하면서 3분기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했고 4분기도 만만치 않다. 얘네도 4분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내년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인도랑도 이런 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금적인 차질도 없고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그룹의 두 기업의 컨콜을 받고 그럼 이제 공통적으로 나온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내년도 유럽 시장이 좋다라는 게 얘기가 나옵니다. 각사들이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하냐면 유럽이 CO2 규제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 나오고 독일이 지원 정책 펼칠 거고 특히나 얘네들이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 보조금 다시 줄 거여가지고 세제 혜택 받고 법인차에 할인 혜택 주면서 내년에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이거 정책적인 기조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 전기차 판매부터 해서 적게 전기차까지 쭉 늘어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기차에 대한 그 추가 관세 부과가 확정이 됐잖아요. 30일 자정부터. 그러니까 유럽 현지 내 판매량이 늘어날 거 자명하니까 유럽 내 점유율이 늘어날 거다. 그럼 제품 수요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전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대해선 긍정적. 주요 정책 변화들이 유럽 전기차 수요를 견인하면서 당사들의 배터리 판매는 올해보다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사가 올 4분기까지는 어렵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건 아마 오늘 나오는 에코프로 그룹도 똑같은 얘기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럽 쪽이 어떻고 이 4분기 얘기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미리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자들은 그럼 뭘 봐야 되는 거냐? 내년의 전망은 다 다를 거예요. 각 사별로. 내년에 이익 전망치도 달라질 거예요. 그럼 투자자들은 업종 전반적인 상황은 이렇구나 라고 보면서 4분기까지 어렵고 내년도 만만치 않겠구나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돌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면서 그럼 이 안에서 내가 투자한 기업의 내년도 사업 계획이나 내년에 이루어질 것들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참고를 하면서 투자를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LG엔솔만 호실적이 나왔잖아요. 지금 다른 기업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잖아요. 이거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제 거 방송 보신 분들은 연초부터 다 같이 안 갈 겁니다. 밸류체인이 먼저 투자 포트가 먼저 선행되는 애들이 움직일 겁니다. 진행 속도가 다를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그 LG엔솔이 가장 먼저 신차가 나오는 GM 쪽, 얼티엄 쪽에 나와가지고 잡히는 거고 얘네들이 원가 우위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면서 포트가 다르잖아요. 기업마다 사업 구조, 밸류체인, OEM사가 다 달라요. 그리고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가 상승한다 해갖고 이제는 막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차별화된 시장으로 계속해서 대표될 거고 내 거만 안 오르는 순간도 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컨콜을 쭉 다 확인을 제가 오늘도 에코프로는 컨콜이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 실적이 나오면 내일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4분기하고 내년에 대한 전망을 가늠해보고 수혜가 올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그렇게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